안녕하세요. 황쌤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수시 등급, 정시 등급 비교할 텐데 어느 학교냐면 숭실대학교 편이에요. 숭실대학교의 수시 등급, 정시 등급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합격자의 생기부를 요약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등급을 알아볼 텐데 숭실대학교를 정시로 가려면 몇 등급 정도 맞아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점수를 입력을 했어요. 어떻게 입력을 했냐면 여기 보이시죠? 정시 수준을 알아보려고 이제 이과예요. 국어 3등급, 수학 가형 3등급, 영어 2등급, 지구화 2등급, 생명과학 3등급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33322 2등급이 2개, 3등급이 3개로 입력을 했을 때 과연 숭실대를 합격 가능한지 정시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학과들이거든요. 근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판단의 추합이 여러 개가 뜨죠. 그리고 결과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남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파란색으로 뜨니까 숭실대는 합격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최초합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짜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숭실대학교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국어 3등급, 그 다음에 수학 가형 3등급이었죠. 그리고 영어는 2등급이고 과탐 2등급, 그다음 하나는 3등급. 그래서 33322 이렇게 쓸 때 숭실대는 정시로 합격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등급으로 과연 동국대학교 가능할까요? 동국대를 비교했을 때는 동국대는 높네요. 그죠? 다 불합으로 뜨네요. 그러니까 숭실대랑 동국대랑은 정시로는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수시도 차이 많이 나지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불합으로 뜨고 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9 해서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떠요. 다른 학교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국민대를 비교했을 때 국민대는 숭실대랑 비슷하네요. 추합, 합격, 불합은 한 2개 정도 뜨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만 빼고는 어느 정도 다 합격할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대는 자동차공학과가 유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세종대학교를 한번 비교해보면 세종대는 항공시스템공학과 빼고는 나머지는 다 파란색으로 뜨네요. 그러면 숭실대보다는 좀 세종대가 정시로는 약하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죠. 그럼 결론은 숭실대 이과 정시 등급과 순위를 보시면 동국대하고 홍익대하고 인하대는 좀 비슷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숭실대, 그 밑에 국민대, 그리고 세종대가 조금 약한 편이다라는 걸 정시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과 한번 비교해 봐야죠. 이건 이과였으니까. 문과로 등급을 다시 한번 산출을 했을 때 국어 3, 수학 나영 3, 영어 2등급, 사회문화 2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으로 입력을 했는데요. 아까보다 한 등급 올렸어요. 사탐을 한 등급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33222로 입력을 해봤을 때 과연 숭실대 정시로 문과 갈 수 있는지 마이너스가 좀 많이 뜨죠. 지금 한 등급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이과랑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뜨네요. 물론 이건 최초합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합격 가능한 학과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컷에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합격선을 결론을 낼게요. 숭실대 정시 이과는 100분위가 한 85 정도 돼야 되고요. 2등급은 2개, 나머지는 3등급이어야 돼요. 근데 숭실대 정시 문과는 100분위가 90, 문과가 좀 높아야 되네요. 그리고 2등급이 3개, 그리고 3등급이 2개. 이렇게면 숭실대를 정시로 갈 수 있습니다. 수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교과 같은 경우에는 2020 학년도 이렇게 있죠. 문과만 이제 먼저 볼게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2등급 완전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 이건 교과니까 당연히 등급이 높겠죠. 이과 볼까요? 이과하고 경상 계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2등급 초반.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2.6도 합격이 가능하죠, 이제. 그리고 화학공학과 2.3 이렇게 되어 있죠. 2등급 초반인데 문과보다는 살짝 등급이 덜 나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3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로 갔을 때 문과는 2.1 정도, 그 다음에 이과는 2.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IT 계열도 2.3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SSU 미래인재 전형, 이게 이제 학종이죠. 학종 같은 경우는 뭐 학과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최종 합격자 평균으로 한번 볼게요. 주요 교과하고 전교과가 나와 있는데, 주요 교과로 볼까요? 뭐 기독교 학교는 좀 빼고 2.59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3.04, 그 다음에 독어 동문학과는 4.30. 사실 일반고 학생이 독어 동문학과를 4.3으로 합격하기가 쉽진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자사고나 뭐 외고 아이들, 국제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반고도 물론 들어가긴 했겠지만, 그래서 2등급 중후반도 되고 3등급 초반, 좀 4등급까지도 지금 합격자 평균이 나와 있어요. 문과. 그리고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도 수학과 2.58, 물리학과 3.24, 화학과 3.37, 정보 3.2.43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등급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물론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3등급 중반으로 낮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이에요. 자, 생기부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컨설팅 했던 학생인데, 이제 어느 학과를 합격했냐면, 숭실대학교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를 최종 합격했고요. 지역은 경기도 부천입니다. 일반고였고요. 일반고에서 좀 내신 받기 쉬운 학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였어요. 내신 등급이 2.9등급이었고요. 수상 경력은 17개, 뭐 교과우 수상 포함해서요. 17개면 많죠. 그리고 진로 희망사항은 화학생명공학연구원. 가장 그 센 학과죠. 뭐 보통 이 학생 여학생이었는데,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이제 생명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진로 희망으로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영어 동아리를 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동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동아리를 들었다라는 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감이 1학년 때는 없다라는 거죠. 2학년 때도 영어 동아리를 2주 했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학습 동아리를 했습니다. 이제 3학년 때 컨설팅을 받아서 생명공학 동아리로 활동을 마쳤고요. 그 다음 멘토 멘티 동아리로 해서 이과 공부를 함께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72시간, 7시간, 5시간 이렇게 했는데 1학년 때 72시간을 많이 해놔서 전체적인 봉사활동의 그런 어떤 시간은 많지만, 사실 2하고 3학년 때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들이 형성이 안 돼서 좀 못했어요. 독서활동은 28건이고요. 28건인데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학생이 2.9등급으로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을 최종 합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위에서 한번 보았듯이 한번 등급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이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맨 밑에. 자, 2.8이라고 되어 있죠. 2.82. 자, 2.8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학생이 생각했던 화학공학과를 한번 볼게요.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2.31.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원래는 화학하고 생명 쪽의 진로를 원했으나 이걸 돌렸죠. 지원할 때. 어디로? 조금 낮은 학과로 돌려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학생이 생명공학을 전공하기를 원했는데 화학이나 생명, 그런데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으로 돌려서 합격을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3학년 때 끝까지 그 생기부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수상 경력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17개니까. 근데 독서나 뭐 봉사활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3학년 때 생기부 활동이 너무도 중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숭실대학교 편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